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김도엽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네, 7부 순서, 예, 추석 연휴를 앞둔 코앞에서 연휴 앞두고 마지막 순서로 뵙습니다. 자, 네, 시장이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주제를 3전 9만원, 하이닉스 40만원, 예, 추석 선물을 드립니다. 뭐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네, 확실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이 추석 연휴 앞두고 뭐 좀 소강 상태를 보일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터져 올라가 가지고 저도 좀 오늘 아침 사실 그 미국장이라든가 뭐 마이크론의 새벽 강세를 띄고서 오늘 불현듯 아침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침에 한 50 정도 출발해가지고 100포인트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시장이 좀 위아래로 등락이 좀 소강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 어저께 저녁 때 나왔던 그 오픈 AI 또 샘 엘트먼의 청와대 방문 시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회장들의 이제 대동, 또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이게 비단 우리나라 종목뿐만 아니라 이게 밤사이 강 건너가 아니지, 바다 건너가 가지고, 예, 미국 반도체 종목들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이게 도로 이제 건너와 가지고 미국에서 밤새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예, 어저께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 확인 사살 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나오니까 오늘, 예, 무려 100포인트 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예,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굴, 예, 쬐꼬맣게 할게요. 얼굴도 너무 부담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제가 삼성전자도 뭐, 예, 4~5% 오늘 9만원, 네, 찍어주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12%나 올라서, 네, 마이크론이 어제 밤에 8.8% 올랐는데요. 사실 뭐 아까 비교를 잠깐 해봤지만 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표현을 잠깐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약 한 280조가 좀 넘어요. 마이크론이, 마가. 근데 지금 하이닉스 오늘 12% 올라가지고, 예,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이제 한 290, 아까 보니까 뭐 3~4조 정도 되더라고요. 별 차이 없죠.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발표한 뭐 4분기 영업이익이 5조입니다. 5조예요. 네, 근데 제가 하이닉스 이번에 추정하는 영업이익이 제 생각엔 최소한 10조에서 한 11조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보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자, 지금 오히려 심지어 여기 삼성전자를 갖다 넣으면 삼성전자도 오늘 올랐으니까 한 30조 정도 될 텐데, 얘도 이번에 보면 한 9조에서 10조 정도 예상합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에서 한 더블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엔 절대치로 보면 하이닉스보단 조금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끝판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피치를 올리긴 했어도 하이닉스가 7, 8, 9 계속 번 거랑 비교해 보면 저는 조금은 덜 나올 것 같은데, 뭐 4분기에는 역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대동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미국에 있다고 뭐 프리미엄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반밖에 안 나오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랑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의 한 1.7배 정도 이상의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뭐 또 거의 비슷하던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좀 더 나오던지 이런 상황이니까요. 뭐 이게 뭐 물론 제가 단순히 이런 셈법만으로 모든 주가의 뭐 간격이나 이런 게 유지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셈법을 이렇게 굴리다 보면 어쨌든 하이닉스가 무지 싸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적정한 것이고, 딴 애들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자꾸 우겨대면 하이닉스는 왜 아직도 40만원 밖에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아침의 예상이라기보다는 이 시간은 사실 지금 2시간 반 정도 시장이 흘러온 상황에서 약간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개념이에요. 아까 대체거래에서 제가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삼성전자가 2%였고 하이닉스가 4%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오늘 원래 아침에 제가 봤던 그림은 이제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오를 것 같아서 한 7, 8% 정도까지 봤던 거였는데, 시장이 뭐 지금 역대급의, 지금 오전 2시간 반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급만 보면은 제가 봐선 역대급 외국인 매수와 또 기관 개인들의 팔자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보니까 뭐 하이닉스 포머가 장난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던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오늘 개인들 포머 없습니다. 올라가니까 계속 팔고 계실 뿐이죠. 포머라면 왜 팔겠어요? 사야지. 제가 원래 이번 장 흐름에서 굉장히 대규모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 달성이 됐거든요. 아침에 한 10시, 11시까지 100포인트 오르는 거.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게 개인들이 치고받아가지고 100포인트를 올리면서 1조 이상 매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자, 지금 개인들은 벌써 2조를 팔면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시장을 달구면서 지금 지수가 1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날 생각해보면 그날 1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1조를 샀죠. 그날은 개인들의 순매수는 충족을 했으나 지수는 거꾸로 100이 나와가지고 제가 봐서는 뭐 그게 고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처럼. 네. 하락장이라는 거는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뭐 11시 반 기준으로 저렇게 세게 올라가니까 엄청난 장이 지금 남았다라고 생각을 이제 제가 확신이란 말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언젠가 3,500은 갈 장이었고 그게 오늘 갔단 말이죠. 가 있으면 뭐 정부에서 이제 계속 5,000이라는 거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뭐 빨리 그렇게 달성될 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3,500, 600, 뭐 연말까지 3,800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차피 어제랑 오늘 올랐다 그래도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올라갈수록 남아있는 룸은 별로 없는 거예요. 4,000까지라고 하더라도 오늘 100포인트가 올랐으니 남아있는 위포인트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예를 불러드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고점에 내가 잘 팔 수 있다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확인을 여러 번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장이 갑자기 시작돼가지고 내려꽂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팔 수 있느냐? 도저히 못 팔아요. 오늘 자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오늘 3,500이 넘어가서 막 좋은데, 오늘 같은 날 지금 개인들도 2조 판 거에 여러분들도 약간의 뭐 양념치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오늘 해벨레 하고서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왜냐? 2021년도 1월달 11일 날의 지수 생각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열흘 전부터 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한 3200대를 치고 막 이랬어요. 아침 10시쯤에 100포인트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정오까지 딱 100포인트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날은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마이너스 150이 났어요. 그날 오후에. 그래갖고 마이너스 50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
그때랑 또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 외국인들 뭐 기관들 막 미친 듯이 사면서 6만 원대 있던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생난리를 치면서 지수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과 조금 다른 면도 있고 하지만 지수가 갑작스럽게 급등했다라는 면 자체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좋은 것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패가 드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게 아직 그때와 다른 거는 유일하게 이제 수급의 주체가 다른 거죠. 그때는 사실 개인들 포모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인데, 지금은 개인들께서 그때 트라우마를 갖고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아침부터도 사실 개인들은 뭐 굉장히 많은 팔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개인들 이건 우리랑 다른 개인인가? 예. 다른 개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그냥 아주 순수한 개인들은 별로 안 팔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라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 개인들은 어차피 올라도 못 팔고 내려도 못 파는 성질들, 어떤 지수가 오더라도 그냥 주식은 거의 100% 가까이 갖고 있는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제 세력화된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좀 가볍게 움직여서 올라가니까 이 정도는 오바야 이렇게 생각하고 파시겠지만, 우리 그냥 순수 개인들 보시자고요. 생각보다 오늘 2조 원 저렇게 개인들이 파는 거에 뭐 생각만큼 저는 많이 던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네, 뭐 오늘이라도 팔고 그 매도담보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예, 추석 앞두고 한 이틀 정도는 여유 두고 팔아야 된다 이런 풍습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하여튼 지수상 뭐 너무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오늘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밤새 있었던 재료들이 한꺼번에, 예, 그냥 폭탄처럼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장들 뭐 앞서서도 많은 대표님들께서 정리해 주셨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예, 일단은 어제 첫 그 10월달 방송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 상으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선전을 했다 이런 얘기 드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10월달 증시에 대해서, 야, 이게 되게 손부끄럽죠. 9월 말쯤에 증권사들이 10월달 지수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3,500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제시해놓고 이게 장밋빛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장밋빛이 곧 도달될 지수를 가지고 이게 목표치다. 이건 여기 한국투자증권 같은 데는 3,500, 여기 지금 뭐 3,550, 3,550 이렇게 불러든 애들은 지금 그러면 지수가 오늘, 예, 1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지고 단숨에 3,560을 갔으면 얘네들은 다 팔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10월달 갈 수 있는 목표치 다 며칠 만에, 한 이틀 만에 다 도달이 됐으니 얘네들은 다 팔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치 상단에 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그러냐고요. 예, 제가 어저께 그래서 10월 하단을 더 높게 넓게 넓혀놓고 10월달 밑점에 고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열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얘네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때 보면 이제 우리 9월달도 이번에 완전히 속았잖아요. 예, 통계치가 수십 년치가 그리던 9월달 장 없어요 뭐 이런 장에서 완전히 깨쳐나가지고 7%나 오른 코스피 장세가 나왔는데, 자, 지금 시장 분위기도 뭐 개인들이 계속 주저주저하면서 올라갈수록 줄이시긴 하는데, 자, 이번에 시대가 흔히 말해서 뉴노멀의 시대라는 거죠. 뉴노멀. 옛날에는 당연히 이 정도쯤 되면 개인들이 미쳐가지고서 진짜 시장에 뛰어드는 포모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포모는 뭐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개인들이 당하지 않는, 네, 그런 장이라고 할까요? 예, 그냥 나는 뭐 올라가니까 좀 줄일게 이렇게 대응을 계속 하고 계실 뿐, 지난주 금요일처럼 100포인트 빠지면 움찔해서 한번 들어오는 옷이지만 굉장히 지금 대응 자체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장이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건 그거죠.
3,600, 700 이상으로 막 끌고 갈 때 이제 개인들이 진짜 이제 인버스 고버스 치신 분들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오늘부로 또 뭐 며칠 조정이야 이러고서 야 이제는 드디어 인버스 고버스 ETF가 수익이 날려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까 어느 분 뭐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7%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인버스 고버스 ETF도 엄청나게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못 참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막 눈물에 환매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 와 그게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미친 듯이 달릴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중국은 이미 어제부터 쉬지만 우리도 어쨌든 5거래일 쉬잖아요. 오늘부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서서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뭐 연휴 사이에 체크해 볼 거, 연휴 전에 지금 연휴 이후에 이제 10날이나 또 13일 정도에 시작되는 그런 시장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좀 그려본다 이런 얘기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선 뭐 5거래일의 휴식이 아까울 정도로 좀 아까운데 뭐 미국도 물론 과열이고 기술적인 과열 상태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가수요가 붙고 있고 또 AI 칩에 대한 경쟁들 또 지금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휘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그 어저께 나온 얘기 보면은 우리나라 그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있는 월 HBM 개수 뭐 이런 게 뭐 한 1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픈 AI에서 90만 개 정도를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00만 개 정도가 엔비디아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거의 뭐 상당량을 자기네들 달라고 하는 거면 저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자 하이닉스도 캐파를 더 늘리겠죠. 그렇게 보면 기존의 D램 라인을 더 줄여야 되겠죠. 뭐 라인을 신규로 깐다기보다는 일단 전환 배치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더 기본 레거시 D램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질 거고 그러면 더 이 칩을 이제 필요로 하는 애들이 더 달라붙을 거고 그럼 가격은 올라갈 거고 이런 순환들이 나올 건데 이거는 제가 봐선 2016년도 17년도에 그때 일본 기업들 망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떼돈 벌었던 그 시기와 유사한 컨셉이기도 하고요. 뭐 이번에 관세 이슈 가지고 반도체 100% 관세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그 TSMC가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에 반 정도만 그러니까 반반이죠. 반반씩 대만하고 미국에서 생산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압박을 받으면서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세 협상 자체가 지금 약간 안개 속에 있으면서 뭐 반도체 굳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뭐 트럼프나 그 일가가 그 일당들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반씩 미국에서 생산해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굉장히 성질 났고 뿔나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뭐 모질게 뭐 일부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관세 말 안 들으면 25%로 돌린다, 뭐 50%로 올린다, 뭐 100%로 올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언사들이 있긴 한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또 무기로 삼거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미국을 오히려 도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래서 버틸 만한 명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적어도 최근에 통용되는 말은 딱 이건 것 같아요. 뉴노멀의 시대. 옛날과는 다른 기준과 표준이 먹히는 시장이야. 옛날에는 이 정도면 됐겠지?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세고 이 정도 올라가면 개인들이 따라오겠지? 안 따라가. 이렇게 상황들이 바뀐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도 제가 어저께 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직까지 PBR 기준으로 우리나라 싸다. 나스닥이 6배가 넘는데
우린 이제 오늘 좀 올랐으니까 뭐 한 1.2배 됐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뭐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일단은 연휴 사이에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미국이 지금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이 뭐 파월이 지난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주식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얘기한 뒤로 한 3일 빠졌는데 그 뒤로 4일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파월의 저런 부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은 99%예요. 예, 99%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어저께 낮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죠. 근데 그거 원래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번에 7년 만에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몇 번 사례가 있을 때 보면 항상 이제 주가나 뭐 좀 흔들리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만연화가 된 것도 있고요. 만성화. 해도 뭐 며칠이나 한 1, 2주 다운된다고 미국 경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밑에 써놨는데 배드 이즈 굿이죠. 지금 오히려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아진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 침체나 경기가 조금 주춤될 수 있는 건들이 나올 때마다 더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책실장이란 양반이 오늘 아침 뉴스로, 이게 지금 메이저 뉴스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좀 불안감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익을 위해서 사인을 안 했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가 협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3,500억 불에 대한 직접 투자는 뭐 수합이 아닌 이상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견디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빨리 뭐 트럼프의 발언대로 선불, 일단 돈을 파킹해서 맡겨라,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 3,500억 불에 대한 MOU를 보냈다. 그래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당초 뭐 트럼프가 조금 더 올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3,500억 불 정도의 투자에 대한 이제 우리만의 방식대로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좀 수정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아직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뭐 미국이 드러내놓고 거부할지, 아니면 이 정도라도 하자 이러고서 뭐 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연휴 사이에 좀 답이 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은 5일만 휴장이죠.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10날은 뭐 임시공휴일 얘기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하도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그런, 사실 하루 딱 비어 있는데 딱 지정됐으면 뭐 장기 휴가 가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겠지만, 어쨌든 10월 10일 날 그냥 일반일이에요. 일반일. 뭐 쉬는 날이 아니고, 물론 뭐 직장마다는 장기 휴가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회사 입장에서도 좀 아이가 쉬는 김에 한 열흘 쉬어, 이렇게 하는 직장도 물론 있겠지만, 뭐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는 뭐 휴장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뭐 결정이 됐으려면 한 최소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 거 보니까 자, 지금 대북주인가요? 코데즈 컴바인 왜 14% 올라가죠? 지금 뭐 반도체 빼고는 아침에 올라가는 쪽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코데즈 컴바인이 한 15% 올라가네요. 뭐 어쨌든 조건 없이 만난다, 이런 엊그저께 트럼프 쪽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느냐. 판문점에서 갑작스럽게 회동하는 그런 일정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휴장은 이게 되게 긴 거예요.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니까요. 5거래일 휴장에 주말 끼면 일주일 휴가가 여러분들한테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날은 뭐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휴가를 좀 길게 간다 이래갖고 참여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거죠. 여러분들 뭐 표현이 좀 우리끼리 그냥 성인 표현이니까 쓰는 건데 진짜 그냥 오줌보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죠. 예, 5일 동안 이게 뭐 다른 표현으로 치면 활시가 얼마큼 담겨져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고, 미국이 과연 5일 동안 어떤 행보를 거쳐서, 뭐 일본은 또 대부분 하니까요. 뭐 중국은 8일까지 쉬고요. 어쨌든 일본하고 미국 중심의 증시가 얼마만큼 5일 동안 또 더 저만큼 가 있을 거냐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오늘 오르니까 확실히 이제 기대감으로 좀 치환이 많이 됩니다. 원래는 뭐 그냥 주춤되고 끝났으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사실 오늘같이럼 이렇게 100포인트짜리를 보여주고 이러니까 뭐 이게 또 개인들이 만든 100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예,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세해가지고 만든 100포인트다 보니까, 야, 이거 추석 바로 전까지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 뭐 추석 연휴 이후에 갑작스럽게 뭐 더, 그냥 10월 10날도 100포인트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아직까지도 노땅인 것이, 네.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장기 연휴 이전하고 이후랑 시장이 좀 바뀌는 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500을 뚫어주면서 3,500 한 6, 70까지 바로 지금 하루에 미친 듯이 가버린 시장이 돼버렸는데, 이런 이제 강세장이 이렇게 높은 지수로 표현이 됐을 때 사실 그 다음날 정도나 그 다음 며칠 동안은 또 휴유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세게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냥 계속 세게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미친 척하고 여기서 막 2, 300 더 올려가지고 4천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개인들 포모를 막 일으키면서 갑작스럽게 끝나버리는 장. 이러지 않으면, 야, 이거 장이 지금 사실 갈 방향이 사실 뭐 많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좀 세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장이고, 그만큼 또 여력이 가뜩이나 밀리면서 하려고 하는 개인 수급의 에너지도 충만한데, 야, 지금 뭐 개인들 그냥 이 정도도 좋아 이러고서 팔고 그랬는데, 앞으로 장도 밀리면서 한다 이런 생각 계속 갖고 있을 터라서 크게 밀리는 장이 잘 안 나오거나, 뭐 밀려도 또 구역구역 회복된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오늘 뭐 강세 종목은 다른 업종과 섹터에서 찾을 게 없습니다. 뭐 CXL, HBM, 온디바이스, 뭐 반도체, 이렇게 제가 온통 그냥 반도체 관련된 섹터만 잔뜩 써놨는데, 지금 오늘은 뭐 온리 반도체죠. 네, 우리 시장에 지금 한 축으로 뭐 굳건하게 있는 반도체 쪽이, 뭐 미국은 사실 그 관세 이슈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단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대형 파마들도 많이 올랐고, 뭐 약가 인하를 해준다고 해서 관세 3년 유예 이렇게 받으면서 많은 바이오들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적어도 아까 한 11시 정도까지는 그냥 반도체 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수평 이동했다라고 볼 정도로, 뭐 수많은 그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그냥 오롯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지금 뭐 제가 보는 화면에서도 뭐 올라가는 거 보면 유일하게 반도체가 거의 다인데, 지금 아난티 좀 올라오고요. 아까 코데즈 15% 얘기 드렸는데, 결국 뭐 글쎄요, 주말 연휴 사이에 뭐 트럼프가 얼마나 전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나왔던 그 트럼프 쪽의 발언, 조건 없이 대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한 제 해석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대북 관련 경협주라고 소위 불렸던 그런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네요. 혹시라도 북한의 화답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더 세게 갔겠죠. 근데 지금 아마 뭐 판매점 정도에서 막 11월 한 1일 정도나 뭐 이 정도에 만나겠다 그러면 상당히 되게, 뭐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꽤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진짜로 만나게 될런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저께 올릭스라는 종목을 얘기 드린 적이 없는데요.
예, 올릭스는 최근에 언급드린 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네, 앞선 시간에도 비슷한 질문들 이렇게 종목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종목 질문 하면은 답이 나오든가요? 예,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답 종목 질문 하지 말라고 안내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예,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게 국룰이에요. 이 방은요. 예, 해도 답은 못 얻으니까 하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예, 그냥 뭐 시장 얘기 물어보시거나 약간 돌려가기로 뭐 섹터를 물어보시거나 뭐 이러면은 하다가 묻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종목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신경, 무반응, 무응답, 네, 아니면 삭제 이런 걸로 가게 되니까 굳이 애쓰시지 말고 노력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올랐으니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오늘 올랐는데 100명한테 물어보면 지금 반도체가 연휴 이후에도 더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아마 95명은 그럼요, 더 가죠.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예. 아마 대다수는 오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건데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제가 초를 뿌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 9만원에 하이닉스 40만원이 찍은 순간 이게 흔히 말해서 마디 가격이라는 게 도달이 되면 사람들은 저기서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되려나 보다 하지만 하이닉스 2023년도에 6만원이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2년 전에 6만원이었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40만원 됐거든요. 뭐 어떤 분은 그러겠죠, 당연히. 야, 텐베거 나야 되니까 60만원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는 분도 있겠죠.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전 어쨌든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 8만원이, 아니 9만원이 찍고 하이닉스가 40만원 된 게 통상적으로 보면 오늘 휴식 세게 나왔기 때문에 2, 3일 정도 쉬는 흐름이 나오는 게 맞는데 그게 오히려 연휴로 인해서 좀 희석된다고 보는 거죠. 연휴 사이에 뭐 미국에서 관련된 AI 관련된 흐름이 굉장히 더 좋게 뭐 오픈AI야 뭐 엔비디아의 경쟁으로 계속 치달으면서 칩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계속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뭐 볼보듯이 뻔하고 지금 몇 달째 오르고 있는 디램 가격도 꺾이질 않는데 관련주들이 크게 조정받을 이유를 못 찾겠죠. 근데 다만 하이닉스가 하루에 저렇게 10% 올랐다는 얘기가 진짜 무슨 작전 들어간 개별주도 아니고 저렇게 어떻게 계속 오르겠어요. 40만원 찍었으면 제 생각엔 2, 3만원 정도 또 조정도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뭐 그 뒤에 다시 40, 뭐 3, 4만원 갈 수도 있겠지만 전 오히려 9만원 찍고 40만원 찍은 게 일단의 꽤나 높은 목표가에 도달됐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0날은 실적 시즌의 시작은 아니죠. 네, 10월 말은 돼야 그렇게 보는 거고. 네. 각 기업별로 실적 날짜가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네. 그거는 각 기업별로 예년에 실적을 발표했던 날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 그게 뭐 이론적으로 11월 15일까지다 이렇게 3분기 실적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더라도 어떤 애는 항상 뭐 그 전 월 말에 하는 애도 있고 그 차이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잠정치야 당연히 10월 그 10날 또는 13일쯤 나오고 LG전자도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나머지 뭐 로봇주들 실적은 제가 봐선 거의 다 11월은 최소한 넘어가야 나올걸요. 10월달 안에 나 자신 있다 이러고서 실적 발표하는 로봇주는 전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어떤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예, 빨리 좀 알려주세요. 감독원에다가 신고하게. 예. 뭐 지금 그 한국경제TV에서 예, 전화 상담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공중파 통해서 전화 오거나 문자 오는 거 상담해 주는 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은 또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는 이쪽 통해 갖고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무대뽀가 지금 예, 종목 상담을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빨리 신고 좀 하게. 예. 종목 상담 못 해주는 게 지금, 저희도 할 만하면 다 하겠죠. 근데 어디는 뭐 겁대가리 없이 하고 어디는 겁먹어서 못하고 이런 건 아닐 거고, 못하게 돼 있는 게 지금 규정인데 뭐 안 걸리면 되지 이러고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 안 해주게 돼 있고요. 예. 종목 상담 제가 지난, 예, 조금 뒷얘기인데 마지막에 소개드리려고 했는데요. 참 이게 웃긴 게, 저도 좀 이게 조삼모사 같은, 뭐 약간 뭐 엎어치기 뒤치기 그런 느낌인데, 이게 제가 이번 그 추석 연휴 시작할 때 이번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한국경제에서 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토요일날 국고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이제 원래 뭐 한경에서도 잘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출연을 하시는데, 이분들 이제 추석 맞이로 어디 가나 보지? 그래서 펑크가 많이 났어. 그래서 제가 대타로 이번 주 토요일날 9시 거, 아침 9시입니다. 밤 9시 아니고 나가게 됐는데, 요때 내용의 반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고, 반은 종목 상담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런 제 TV 채널 통해서는 대놓고 그냥 종목 상담 TV, 그 저도 왜 다른 채널도 보시면 왜 종목 전화 물어보면 다 상담해요. 그러니까 TV를 통한 그런 1대1 상담이 아니라 다중이 듣는 상담의 내용은 괜찮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 채널로는 그렇게 종목 상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이제 화수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굿모닝 작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1시 반. 이게 조금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 화수목, 그러니까 내일 휴장이지,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내일 휴장인데 뭐 다음 주 금요일 날 열리는 시장을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이러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추석 당일까지는 쉬시고요. 예, 화수목 정도 좀 궁금하시면 제가 아침 11시 반에, 이거는 뭐 굿모닝 작전 채널은 아니고요. 제 개인 채널, 지금 안내가 가끔 나가고 있는데 주식 리뉴얼이라는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매일 11시 반에 주식 먹방식의 개념으로 지금 1시간 정도씩은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TV에서 하는 건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겁을 상실했는지 아니면 뭐 법을 엄청나게 확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렇게 1대1 상담 해주는 거는 어쨌든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뭐 마음속으로야 안 하고 싶겠어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글쎄요, 막 홍길동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뭐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 그리고 HBM 쪽으로 이제 총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는 외주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아까 어제 이거 이장표 보여드린 건데, 이거
어제는 LB세미콘하고 네페스가 주목을 받는 내용이었지만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뭐 시그네틱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그네틱스 아까 아침에 상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시장이 뒤집어진 게 뭐 이거겠죠. 오픈 AI가 AI G7, G3,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건데, 자, 미국의 11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하는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오픈 AI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동맹을 결성해서 참여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오히려 세멀스원이 참 수사를 잘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없이 AI 발전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HBM 공급과 관련해서 4년 동안 100조 원에 가까운 공급 계약에 대한 이제 파트너십 공급 MOU 이런 거 맺었다는 얘기고요. 이 따져보니까 월 최대 90만 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 100만 장 좀 넘게 양사가 만드는데 월. 야, 이거 이쪽으로만 90만 장 주게 되면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싶긴 한데, 아마 뭐 글쎄요, 한 1, 2년 내로 캐파를 한 배로 늘리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가. 그래야 한 100만 장씩 양쪽으로 나눠주든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자, 거기다 대통령이 한술 더 뜨셔가지고 금산분리 완화까지 지금 검토해라 이렇게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뭐 잘 아시죠? 금산분리라는 거, 금융과 산업은 분리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금융 뭐 지주회사가 산업 그 제조회사의 뭐 대주주가 되거나 지분 이상으로 크게, 그러니까 일정 그 수준 이상으로 지분 가치를 횡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마저도 지금 제한적으로 좀 검토해라, 규제 완화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국민성장펀드라고 150조 조성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금산분리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은행권이나 또 뭐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쪽이 관련되는 좀 적극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까지 꽤나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제한적으로라도 우리 AI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좀 빌리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D램 반도체 4분기에도 계속 강세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자, 아까도 뭐 그 시가총액이나 순이익 규모로다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다못해 이 3등 따위가 8.8% 올랐는데 하이닉스 10%급 올라가는 거 오늘 뭐 보란듯이 아주, 갑자기 제 폰의 빅스비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계속하고 있죠. 자, 어쨌든 미국에서 어제 보면 되게 웃긴 현상이, 반도체 지수 자체는 이제 엔비디아가 별로 안 올라서 2% 정도 올랐는데요. 어제 보면 마이크론, 샌디스크, 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애들이 다 8%씩 올랐어요. 거기다가 제약바이오단의 빅파마들도 한 6, 7%, 8% 이렇게 오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희한한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뭐 HBM도 한창 끝발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가 또 그 HBF라고 하는 약간 좀 새로운 개념, 그 HBM하고 약간 유사한 개념인데, 차세대 낸드 쪽에 그 관련된 칩에 대한 또 개발 경쟁도 한창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 찾아보니까 뭐 원익 IPS, 이게 뭐 어디 안 걸리겠습니까만 지금 원익 IPS가 좀 세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는 좀 별로였는데 지금 14%까지 올라왔어요. TFE, 뭐 PSK 홀딩스 이런 애들 관련주라고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2페이지만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뭐 한 20여 개쯤 더 밑으로 더 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이 정도만 해서, 여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게 뭐 시가총액 이제 어제 기준이겠죠. 나오는 게 있고, 삼성전자입니다. 500조. 오늘은 이제 더 올랐겠지. 500 한
2, 30조 되겠죠. 자, 작년도 퍼가 15배야. 예. 근데 올해가 16배, 내년도는 12배, 내후년은 11배 된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더 심각한 것이 작년도가 13배였는데 올해 8배, 내년도에 6.8배, 내후년도에는 6.7배까지. 네. 자, 지금 한미반도체가 내후년에 16배, 뭐 하나 비전이 한 20배, DB하이텍이 뭐 7.7배, 원익 IPS 오늘 잘 오르는데 올해가 34배고요. 내년도 내후년도에 17배니까 내후년 사이에 이게 2배 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PER 값이 반으로 깎였다는 얘기는 올해와 내후년 사이에 이제 한 2배 정도 더 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그룹군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크 시스템즈 24배, 올해는 36배였는데, 예. 지금 다들 보면은 뭐 주성도 23배에서 내후년 되면 12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건 내후년 정도까지 실적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예, 상당히 좋은 각도로 인해서 이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 자료에서 느끼는 건 아무리 대형주다 이래갖고 좀 느리다 이런 개념을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야,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건 결국은 하이닉스구나. 예. 다른 장비들 아무리 지금 실적이 좋아져도 11배, 12배, 뭐 15배 이 정도인데, 하이닉스는 내후년 기준으로 보면 6.7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예, 극강의 저평가다. 아직도 오늘 10%가 올랐다고 그래도, 예,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래봤자 7배 될까 말까,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하여튼 예, 뭐 오늘 오르고 나니 해석이 그렇게 붙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네, 하이닉스 40만원 결국은 가야 될 길이었고,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는 뭐 지금 들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옛날에 우리 이제 주가들이 워낙 이제 저평가다 얘기 나올 때 뭐 되게 세게 불러서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지금은 뭐 어이없는 가격 같지만 이제 뭐 현대차나 하이닉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야, 우리나라 진짜 이 정도까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세게 불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앞반에서 보니까 뭐 미코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미코도 뭐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에 또 SOFC의 자회사까지 갖고 있고, 또 코미코라는 또 걸출한, 예, 자회사도 갖고 있으니, 오늘 지금 제가 봐서는 하이닉스가 이제 10에서 한 12%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한 4, 5% 올라가는데, 지금 좀 임자가 붙은 애들급은 오늘 10%급 정도 나오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 3%다 이러면 그냥 업황으로 다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지, 오늘 제가 봐서 만약 3% 이내로 오르는 종목은 약간, 예, 임자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3%가 뭐 많이 오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이 워낙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냥, 예, 그 물에 띄어진 배 같은 느낌으로 이게 붕업이 된 거지, 개별적으로 얘가 더 엄청난 재료가 있다 이래가지고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최소한 10% 정도 남짓 이상으로 나오는 애들, 앞으로 가도 이렇게 찐으로 보면은 이런 애들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한 5, 6 이상, 예, 시세를 내주는 기업들을 좀 압축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안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음 주는 얘네들이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 오늘 야무지게 올라간 애들이 어떻게든 제일 상단권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상단, 올라가는 추세의 어떤 강도의 상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뭐 바이오 쪽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고 뭐 의약품 100% 관세한다 그러더니 원래 어제부터 부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별 기업들 뭐 한창 지금 개별 협상하면서 관세 유예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발표가 좀 늦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서 지금 AI가 어쨌든 주제가 되면서 칩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데 결국은 또 전력 문제 아니겠어요? 네. 뭐 칩도 칩이고 이제 저전력 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어제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그 초고압 직류 전선 관련, 직류 송전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또 붙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또 변압기, 예, 특히나 우리처럼 뭐 신재생을 이번에 대통령도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강조 막 하면서 결국 사족으로 붙인 얘기가 신재생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 어저께. 결국 신재생으로 가면 신재생 옆에다 갖다 바로 붙일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수요처와 또 그 발생이 일어나는 전기와의 그 간격이 그렇게 아주 좁지 않다고 하면 물론 이제 아리백 상단을 또 얘기를 하죠. 예, 만드는 그 에너지원 바로 옆에다 상단을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차피 데이터 센터도 지금 보면 뭐 포항에 짓네, 뭐 울산에 짓네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이나 울산도 뭐 앞바다에 풍력도 일부 있고 그러겠지만 뭐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끌어오려면 굉장히 원격지에서 끌어와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차게 속도 있게 이게 전기도 어쨌든 교류로보다는 직류로다가 쭉 그냥 쏴주는 그런 정도로 와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그 HVDC라 그래요. 요 약자를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쪽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되면 이 전기 어디서 끌고 올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난번처럼 연료전지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 SOFC라는 그 수소나 뭐 가스 쪽 이용해 가지고 산화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통해서 뭐 조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미코 아까 전 시간에 물어보신 거지만 제가 뭐 지금 물어보셔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상당히 여러 그러니까 걸쳐놓은 게 약간 문어발 느낌으로 있는 게 괜찮죠. 어떻게 보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려. 반도체도 좋은데 SFC로도 관련이 있어. 이러면은 양수 겸장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그 무비자 돼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막 이제 몰려와서 뭐 다이소를 가네, 편의점을 가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제 기사 중에 그런 기사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중국인들 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엄청나게 사 먹는 된다. 예, 그 기사 있었다고 어제 보여드렸는데 골 때린 게 그러고 나서 오후 돼갖고 빙그레가 거의 보합에서 8%를 올라간 거예요. 예, 진짜 그 기사의 힘이죠. 뒤늦게. 근데 오늘 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의 필수 쇼핑 코스가 약국이다. 약국에 가서 이제 처방 좀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것들 싹쓸이하고 있다 이러는데 대표적으로 전 동아제약의 뭐 여드름 개선 치료제라든가 저 동국제약의 뭐 마데카솔 이런 것들 뭐 싹쓸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또 그 부스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거에 또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거 오늘 반응이 사실은 반도체 전부 다 가려져 있긴 한데 근데 저 코데즈 컴바인이 계속 올라가네. 17%까지. 예. 뭐 멈추지 않는 그 무슨 북한발 북한발이 아니지. 뭐 북한 쪽을 향한 어떤 이슈가 또 있는지. 예. 코데즈 컴바인 아까 아난티도 조금 오르다가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뭐 그런 또 강세가 나오는 군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거 북극 항로가 내년부터 본격 개항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 우리도 이게 뭐 물류 그 기간도 한 30-40% 단축하면서 비용도 한 30-40% 단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저 인도양 거쳐서 뭐 가는 게 아니라 저쪽 러시아 북쪽으로 뭐
그린란드 이렇게 통해서 가는 그런 예, 그림들 같아요. 예. 예, 그런가요? 아, 제주도 오셨어요? 와, 벌써부터 가셨어요? 제주도를? 좋으시겠다. 자, 카페에서 만났는데 커피랑 차값이 비싸니까. 아니, 그러면서 카페 들어와서 먹는다고요? 야, 그건 또 뭔 경우냐? 예. 아니면 10명이 와서 뭐 한두 잔만 시키고, 네, 나머지는 뭐 싸운 걸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중국 분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뭐 평균적으로는 좀 그렇게 뭐 막 신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잠깐만 뭐 삐끗하게 보면 아유 저것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있겠지만 대다수야 뭐 와서 사 먹겠지. 예. 어쨌든 뭐 제주도로도 많이 오겠지만 어쨌든 뭐 제주도는 원래 무비자였고요 사실 예전부터. 예. 서울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무비자 효과가 좀 나와 주기를 좀. 예. 원래 뭐 중국이 인해 전술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 중국인 그 제주도 가면 진짜 중국인들 그 자주 몰려가고 이러는데 일부러라도 좀 피해서 가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중국인들 그 1월 1일 아니 10월 1일부터 8일까지가 휴가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많이 몰려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지 뭐 오히려 우리가 피해 다녀야 돼. 예. 자, 뭐 북극 항로 관련주도 한번 오후에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27분까지 흘렀는데 뭐 역시 먹방 리스트 상으로 보면 뭐 삼성전기 이거 칩이 가면 MLCC도 쫓아갑니다. 예, 삼성전기도 어차피 삼성전자랑 같이 흐름을 보시면 되겠다 이 생각이고, 뭐 유리기판주 오늘은 좀 주춤할 수도 있지만, 예, 반도체 패키징이 첨단화될수록 유리기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KNR 시스템 오늘 좀 부진하지만 오늘 로봇주가 좀 별로 안 움직이죠. 로보티즈도 아까 한 4, 5% 빠지고 막 흐름이 별로였는데, 그래도 액추레이터 관련주 쪽은 뭐 연휴 이후에라도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HVDC라고 하는 직류 초고압 요거 관련해서 LS 마린 솔루션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좀 목록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자주 뭐 고향 가시고 이런 길에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월 4일 날 국고처 4부에 제가 출연을 하니까요.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시간 한 다음에 또 공개 방송도 이어지는 거 참고하셔갖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수목, 예, 7일부터 9일 사이에 주식 먹방 요 코너 시간에 제 개인 유튜브 주식 리뉴얼 통해 가지고 라이브로 만나는 시간들 지금 꾸미고 있으니까요. 기억이 나시거나 또 고향 갔다 일찍 오셔서 좀 이번 연휴 후반에 집에서 머무르시거나 뭐 유튜브니까 당연히 뭐 이동 중에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11시 반 기억하셔가지고 다음 주 화수목 정도는, 예, 그 또 연휴 후반에 공부를 좀 시작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렇게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연휴에도 뭐 초반에 한 3, 4일은 푹 쉬시고요. 이게 7일 연휴예요. 앞에 한 3, 4일은 푹 쉬시고, 예, 뒤에 3일 정도는 공부도 하면서 이제 우리 10월 중후반 그리고 11월, 12월까지 연말장세 한번 지금 어쨌든 시장은, 예, 불이 붙은 느낌인데, 와, 이게 100포인트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치고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이따 후반에도 뭐 이어져서 끝나면 여전히 뭐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금은, 예, 조금이라도 얹어 놓고 가시는 게 마음은 조금 편하실 것 같다. 예. 그렇다고 뭐 5대5까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대2나 7대3 정도로 가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예.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휴 코앞에 두고, 네,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주식 먹방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추석 인사는, 네, 자, 여러분들한테 단체 맞절, 네, 맞절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추석 연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또 여행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면서 잘 보내시고, 공식적인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이겠네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후에 빨리 마무리하시고 고향 앞으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